오늘의 두 번째 발표 세션은 윤덕삼 본부장의 빅데이터 비즈니스의 핵심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데이터 3법 관련 정보와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있는 전문기관, 빅데이터 센터, 개별 기업들의 사례에 대해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베스트 질문 댓글에 선정되시면 여러분들의 피로를 풀어드릴 수 있는 마사지건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수의 윤덕상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그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된 이제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영상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제품 이름은 어널리틱 DID라고 하고요. 앞으로 이 제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그 빅데이터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빅데이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의 리더들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회장은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도 앞으로 10년은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낳는 DT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더불어 알리바바 마임 회장 또한 빅데이터는 기술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빅데이터다는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기름이 아니라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도 표제를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은 기름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얼마만큼 생성이 될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 관련된 자료를 만든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81% 정도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모바일 그 폰이 인구보다 많은 그 6천만 개의 모바일 폰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전 인구의 96%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87%는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되면 한 175 제타바이트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의 90%는 2016년 이후에 디지털 혁명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데이터의 75%는 개인 정보,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를 하고요. 이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의 80%를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이 데이터를 모아서 뭐하냐?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외국에서는 엑시옴이나 오라클은 사실 얼마 전에 데이터 로직스라는 데이터 거래소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들이 이미 개인 수집된 정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엑시옴 같은 경우는 한 5억 명의 3,000개 항목 정도를 판매하고 있고요. 오라클은 20억 명 정도의 3만 개 항목을 현재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5월 11일 날 국내 최초로 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을 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의 금융데이터 거래소가 출범을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은행이나 뭐 신용평가, 보험정보, 공공기관의 정보를 가져다가 거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현재 화면 자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범 1개월 만에 326개의 상품이 등록이 됐고요. 누적 거래량이 137건, 그리고 유료 거래가 7건에 2.2억 정도 규모가 됐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건수가 건당 8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카드 정보라고 합니다. 카드 회사의 정보가 거래가 됐었죠. 이렇듯 사실은 데이터, 개인이 만들어낸 데이터는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그걸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데이터가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가 그 미래의 자원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걸 잘 쓰면은 뭐 신사업도 창출할 수 있고 각종 연구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잘못 쓴다 그러면 다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또 금전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58% 정도가 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여기 색깔별로 보면 가장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대한민국이 가장 그동안 강력한 규제, 개인정보 규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런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돼 있는 활용이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나라였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갑게도 이것이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개정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 등 3개의 법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가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되고요. 또한 이거를 관장하던 기구도 과기정통부, 방통위, 행안부, 금융위 이런 부서가 관리했던 것을 이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런 법이 이제는 2000년 8월 5일자를 기준으로 시행을 하게 됐죠. 이제 몇 개월 뒤면 시행을 합니다. 내용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딱 요약하면 가장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의 활용이 불가능했어요. 만약에 활용을 하고 싶으면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추가적인 동의가 용이합니까? 저라도 처음에는 제가 어떤 특정 목적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했지만 향후에 이것을 뭐 마케팅이나 기타 사용한다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앞으로는 당초 수집 목적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하게 됐다. 추가 동의 없이.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제가 하나의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뭐 똑같이 추가 동의를 하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동의가 불가능했죠. 그러면 양립 가능성이라는 것이 법에 새롭게 들어갔어요. 즉 기존에 수집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거나 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양립 가능성이라서 동의 없이도 해당 영역에서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립이 불가능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3가지 목적인 경우에는 또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3가지 목적이 뭐냐면 통계적 목적. 통계적 목적에는 상업적 통계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익적 기록 목적에서는 3가지 목적, 이 3가지 목적에 해당되면 감형 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형 처리라면 분석, 결합 등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불가능했습니다만 익명 처리를 하면 이제는 불가능했던 것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제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럼 유형별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그럴 경우에 파수가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내부 데이터를 그냥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집 목적의 활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 요구사항은 뭐 감형 처리를 하거나 3대 목적 내에 있어야 되고 감형 처리를 해서 사용하거나 익명 처리해서 활용하게 되고 내부 결합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정보, 감형 정보 이런 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기록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감형화시키고 어떻게 보호 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정책으로 운영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파수가
사전 준비 컨설팅이나 관련된 비식별 처리, 결합, 평가 또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설정 등도 파수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마도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어떤 특정 협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그 외부 제공에 대한 적정성 평가라든지 계약 기간 내 보존 기간, 보호 의무, 파기 의무 등의 어떤 계약서의 작성을 갖다가 의무화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인 통제 또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 파수에서는 마찬가지로 사전 준비나 적정성 평가, 외부 요원들을 소집해서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또한 비식별 처리, 그다음에 평가 시스템 구축 또 등에 대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데이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 파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가공 기업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데이터 가공이나 중개 서비스,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내가 남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를 내부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한 법적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파기를 해야 되고요. 또 감영 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 번 감영화했다고 해당 정보가 안전한 게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나 내용 발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평가 지원할 수 있는, 여기 또한 저희가 컨설팅이나 솔루션, 그다음에 가공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내부 데이터를 내부에 사용할 때는 저희가 스스로 결합을 하면 됩니다만 내부 데이터를 다른 기관의 데이터랑 결합할 때는 반드시 결합 전문 기관을 통해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데이터를 결합하기, 다른 기관과 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 그다음에 내가 결합 전문 기관으로서 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권을 파수가 관련된 컨설팅,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면 관리용 포털 구축까지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의 변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별로 활용할 때 저희 요구사항과 파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위해서 파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비식별 컨설팅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군데 현재 컨설팅을 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솔루션,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모듈형 솔루션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역별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데이터 중개 및 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 있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거래를 조건도 협의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고 처리까지 해주는 그런 핵심 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정부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 내에 가공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판매 기업과 데이터 수요 기업 간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 중간에 수요 기업이나 판매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관련돼서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가공기업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무를 저희 당사가 보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파수의 그 어너니티 DID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걸 앞서서 가명화, 익명화 기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명화의 의미는 이번에 데이터 3법에 처음 나왔는데요. 원래 원 데이터를 가명 처리라는 방법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라면 두 가지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하나는 가명화 데이터, 가명 정보,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 데이터와 가명화 처리를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부가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부가 정보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명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 또 거기에 대한 키값 혹은 매핑 테이블 이런 정보들이 부가 정보가 되고요. 법적으로는 가명 정보는 원하는 상대한테 제공을 하고 실제
이 부가 정보는 분리 보관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명 처리라면 두 가지 정보가 생성이 된다라고 여러분 기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명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가장 심플한 건 그냥 가장 우리가 원하는 식별 데이터에 번호를 부여해서 뭐 1, 2, 3, 4, 5 이렇게 카운터 형태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무작위로 숫자를 랜덤하게 발생시켜서 해당되는 정보로 대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원래 데이터와 처리된 가명 정보에 매핑을 시키는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가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수학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해시 함수나 아니면 키드 해시 함수 그리고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그런 암호화 처리 등이 현재 방법이 사용될 수 있고요. 보통 해시 함수, 키가 없는 해시 함수의 경우에는 좀 취약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컬리전이 발생한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무작위 대입 공격 등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에 있는 키드 해시 방식이나 솔트 값을 이용한 그 맥 방식의 그 가명 정보가 가장 많이 활용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에 암호화와 관련된 방식 또한 보안성은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아시다시피 암호 방식은 블록 암호화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거 관련된 장단점 등을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밑에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분리하거나 완전 삭제하는 형태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가명화 기술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익명화를 처리하면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 준해서 관리해야 되지만 익명 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 익명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기법들, 우리나라는 17가지를 채용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ISO 2088 기준으로 한 20대까지 그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실제 통계적 기법 외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유추한다든지 혹은 연결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또한 저희가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외에 한 4-5가지의 추가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보호 모델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저희 어널리티cs DID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비식별 처리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어느 정도 해야지 활용 가능하냐, 어느 정도 해야지만 안전하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정부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은 이것을 위크하게 할 것이냐, 스트롱하게 할 것이냐를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을 진행할 때는 여러분이 고민하실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라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좀 우리는 유용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재식별 위험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나는 조금 더 보안성을 높여야 되겠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용성이 낮아지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갈 것이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결정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나이에 따른 소득을 갖다가 중요시한 그 통계를 내고 싶어요. 이런 경우엔 중요한 부분이 뭐죠? 소득이란 분야죠. 그래서 소득이란 분야를 조금 더 혹은 나이라는 분야를 그대로 놔두고 가급적이면 나머지 분야를 가지고 식별성을 낮추는 작업을 해줘야 될 것이고 같은 데이터라도 나는 지역에 따른 소득 분포를 통계를 내고 싶다 그러면 지역이란 부분을 거의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 데이터를 가지고 비식별 조치를 해서 식별성을 낮춰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파수의 어널리틱 DID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어널리틱 DID 특징은 현재 이번에 데이터 3법도 나왔습니다만 국내외 여러 가지 법적 요구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과거에 2016년에 나왔던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희 제품은 이제 GCS 과제를 통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의 규정도 전부 다 지원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ISO 20889, GDPR, CCPA 등 관련된 법률 또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품 자체가 모듈라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그냥 통째로 사서 불필요한 기능까지 뭐 적용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만 사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 정말 다른 제품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몇 가지 기능만을 이제 특징을 해놨습니다만 현재 20여 개의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가명화, 익명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KLT 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외에도 지금 총 8개의 모델을 저희가 보호 모델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노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제식별 위험, 그다음에 시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화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5개의 특허와 그다음에 GS 인증, 그리고 금년 하반기가 되면 저희가 유럽의 IAPP 테크 벤더에 저희 제품이 등재가 돼서 글로벌하게 저희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등록될 예정으로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컨설팅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다수의 전문기관이 저희 어널티 DID를 자사의 솔루션으로 자기 기관의 솔루션을 선택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도 20여 개의 공공금융 민간 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말씀드렸는데 6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에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정제 작업을 하는 ETL 기능부터 해서 실제 비식별 처리하는 코어 기능, 그리고 이 비식별 처리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평가 어세스 기능, 그리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결합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가명화, 익명화 처리할 때 필요한 키 관리, KMS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관련된 기관한테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듈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의 이름은 각각 어널티 DID 해서 뭐 어세스먼트, ETL 이런 식으로 서브 이름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기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세부 기능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널티 DID 코어 기능입니다. 코어 기능에는 뭐 비식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명화, 익명화 기술들을 제공하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나 데이터 3법, 그 다음에 ISO 20889 기준으로 기반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이용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특히나 저희는 8가지의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타 데이터 검증과 시각화 기능을 통해서 솔루션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명화, 익명화 조치를 해야 될지를 갖다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가명 처리와 관련된 기능을 조금 더 분리해서 나는 가명화만 하겠다면 가명화만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모듈로 좀 나눠볼까 좀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분석용, 결합용, 또 가명 정책, 추가 정보 분리 보관 삭제 이런 기능들이 내재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수정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개선된 기능은 한 8월 달에 저희가 데이터 3법이 시행과 맞춰서 제공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 그 임시대책키와 관련된 기능들을 좀 더 보강해서 다양한 가명 기능과 그다음에 보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종단 시계열 데이터 가명 처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시의성 데이터, 어느 한순간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가명 처리하는 걸로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한 특정 개인에 대한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종신적 측면에서의 데이터를 갖다가 추적해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종단 분석이라고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는데 이런 데이터도 또한 추적해서 감형 처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현재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기능. 저희 제품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이 감형화 익명화 평가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전문 기관이 저희 솔루션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오프라인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 제공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정규 표현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 정보를 뭐 검출해보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비식표 조치 가이드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 기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금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감형 처리 적정성 평가는 당연히 들어갈 건데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리스크 기반의 평가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에도 해외 시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리스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기능을 추가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제 기능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비식별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능을 정지하는 기능들에 대한 제품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다양한 타입에 대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고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CSV, TXT 외에 다양한 DB 커넥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금 빅데이터 시대의 다양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네 번째로 결합 기능이죠. 이것은 이번에 우리 데이터 3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결합 기능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결합 키 관리 기관, 그다음에 결합 전문 기관, 그리고 이 결합 전문 기관도 신용정보보호법 기반이냐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이냐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유형의 결합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특히나 결합할 때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그 다양한 결합 방법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에 따른 위험도 평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종단 시계열 데이터 결합, 그다음에 매핑 테이블 기반 결합 등을 추가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티어 1, 티어 2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정보법 기반의 결합이냐 아니면 신용정보와 기반의 결합이냐에 따라서 그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또한 저희 처리 프로세스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키 관리 쪽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 제3자 책임 방식의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산하에 관련된 제3자 책임 방식 기반의 키 관리 또한 저희가 생성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한 레코드 아이나 테이블 생성 유지 관리하는 기능들, 그다음에 종단 시계열 키 장기 보관하는 기능 등이 추가적으로 좀 준비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구성된 제품을 저희가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피처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가 데이터 3법의 요구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8월 출시까지 해당 기능을 완성해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감형 처리 결합과 관련된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된 기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감형 키, 그다음에 결합 키, 시계열 키 이런 새로운 요구 사항들에 대한 것을 생성해주고 분리해주고 삭제해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전문기관이 있던 내용들, 그리고 API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와의 그 연동 기능, 그리고 비정형 AI 기반, RPA 기반의 업무 자동화도 추가적으로 R&D를 통해서 지금 기능을 추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이 ADI들을 우리들의 기존 고객들은 어떻게 활용했나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좀 마쳐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가장 관심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일단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플랫폼에 적합한 뭐
평가와 코어 기능, 그다음에 뭐 결합 기능, 키 관리 기능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하부 센터 조직에서 올라온 거를 검사를 하고 검사한 기능에 추가적인 결합과 하고 또 추가적인 임명화 강화 조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고요. 센터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측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데이터를 임포트하기 전에 전처리하는 기능, 그다음에 코어 기능인데 좀 비용을 낮추게 저희가 라이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버전으로 이제 비식별 조치를 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내 데이터 분석 센터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각각의 부서가 좀 들어와서 이거를 좀 분석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델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상에 주로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론트엔드 상에 각 기관들이 들어와서 조회하고 분석하고 비식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론트 시스템으로 구성돼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으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총합 저장 관리는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 관리하고 하는 경우에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쪽에서 저희 비식별 서비스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하고 들어있다면 저희 비식별 처리 프로세스를 콜해서 해당 프로세스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이런 기능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인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외부 기관으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올 때 여기는 이제 서버별로 기관별로 서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희 비식별 코어 솔루션을 콜을 해서 저희가 프로세스가 콜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도록 그렇게 에이전트와 코어 기반으로 처리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합 전문 기관들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산하 기관들은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보위,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그 국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이 돼야 돼요. 거기서 키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면 해당 키를 결합키를 수신해서 고객으로 받은 데이터와 결합을 시켜서 전송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송수신 시스템과 결합키 수신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와 키를 받아서 가명정보 결합 시스템을 통해서 결합을 하고요. 그것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가명 처리, 익명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 어느 정도 비식별 조치를 하고 반출 심사위원들이 반출 심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외부로 반출 혹은 분석실 내부에서 분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현재 개보법 기반으로 저희가 모델을 그렸습니다만 신용정보보호법 기반 하에서도 앞단에 말씀드린 포털 같은 걸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실제 수진하고 발송하고 그다음에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한번 관심 있게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주관 기관이 있고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제 여기는 무슨 모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달라요. 그럼 법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되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가명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회원사가 열악해서 그 가명화 임명화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주관 기관이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그 가명 처리나 익명 처리 관련된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관련 회원사에다가 넘겨주죠. 그러면 관련 회원사의 에이전트가 가명 처리하고 법적 중거성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데이터를 다시 올려주는 관련 기관으로 모아주는 이런 형태의 지금 가명화 익명화 솔루션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발을 했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몇 개 기관에 소개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델이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뭐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관련된 뭐
법적 내용부터 해서 기술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저 파수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파수는 개인정보 데이터 비식별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명화, 익명화, 적정성 평가, 결합, 활용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파수 또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달려가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데이터 3법 관련 주요 정보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베네핏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금일 2주차 FDI 온라인 행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웨비나를 참여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포함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베스트 질문 댓글에 당첨되실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FDI 온라인 행사는 매주 수요일 2시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마지막 3주차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